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소위 이제 특가법으로 많이 부르는 특가법상 수뢰, 뇌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비서관이 공직자였죠.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산하기관일 수 있는 국정원에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이다. 그리고 이게 또 국가의 세금으로 마련된 돈에서 나온 돈을 받았으니 국고 손실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판사가 보기에 하여튼 소명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건 이재만 비서관 측에서 이재만 비서관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이 돈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전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한 신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패로 삼아서 본인은 돈의 저수지가 아니라 경유지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진척될지 좀 주목할 대목입니다. 네, 소위 우리가 문고리 3인방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았지만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 구속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해서 유죄의 정도까지 입증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범죄가 저질렀을 것이라는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입증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의 관련자의 어떤 진술이 나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만 전 비서관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아예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 반박을 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만 전 비서관이 실제 받은 사실을 또 인정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이라고 보십니까? 고 박사님은 아니면은 어떤 또 새로운 반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재만 씨의 이번 태도는 굉장히 예외적이죠. 통상적으로는 검찰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까지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국정원으로부터 온 돈에 뇌물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뇌물 공범으로 이제 추가 기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검찰에서 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재만 씨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 아까 장 부장은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격분하고 있다 이런 그 분위기를 일부 언론에 보도라 그러면서 전해 주셨는데 과연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마도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이 사람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받아서 쓴 것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되는 거다.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받은 것도 확인돼야 되지만 이걸 어디다 썼는지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만 씨의 진술대로 따로 근거를 가지고 현찰을 관리하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갖다 줬다고 한다면 이 40억이나 되는 돈을 만약에 자기들이 썼다고 뒤집어 쓰려고 한다면 40억을 어디다 썼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사하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재만 씨가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확실하게 믿고 있거나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숨길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썼다. 배신한 것이 아니다. 예.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생각하고 하거나 예. 아니면 이건 규모가 너무 크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또 여러 사람이 연루돼서 나 혼자 숨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각자 라고 도생으로 해서 차라리 살기 위해서. 예, 솔직하게 얘기했거나 근데 저는 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그렇다면 예단해서 야, 예. 이 사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보도는 조금 좀 성급한 보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그 보도를 뭐 굳이 변호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예. 그 전후 맥락을 조금 이제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나는 돈을 받아왔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건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스타일에 봐서 그런 걸 가서 돈 좀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업무 체계상 스타일상 없었다. 예. 아마도 안봉근 비서관이 내가 이재만 비서관이 뭐 가서 돈을 좀 받아오는 게 좋겠으나 뭐 그렇게 하시든지요. 이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방패 삼으려고 자기가 피해 나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감지된다는 게 한 신문 보도인데 좀 또 이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통치자금 또 뭐 비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 차이는 있지만 그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않습니까? 아니 지금 1990년대나 80년대도 아닌데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자체가 의문이 되고요. 예. 소위 말하는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법의 바깥에 테두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비자금을 마치 통치자금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통치자금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서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된 적법성과 관련된 그 부분, 그러니까 법률적인 미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통치 행위, 정치적 행위로서 인정을 했던 것이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거 지금 비자금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마치 적법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용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았지만 이 용처 일부 쓰임이 나왔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40억 원을 계속해서 전달받은 것 외에 별도로 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그 특정 정파의 여론조사를 위해서 지금 5억 원을 따로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사용했다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지금 청와대에 상납한 이 돈을 통치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논의의 대상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 조금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재만 씨가 이것은 통치자금에 해당되니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진술한 것 같다라고 그렇죠. 제가 해석해 준 겁니다. 예. 제가 통치자금이니까 문제없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통치자금이건 비자금이건 이건 불법적 성격이 있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공작 사업비 서훈 국정원장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0억이 넘어간 것 같다라고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법에 국정원의 특수공작 사업비로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국회가 인정한 그 돈의 성격은 정말 특수활동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예. 이게 대통령한테 넘어가서 대통령이 뭐 이러저러하게 사용해도 괜찮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간 자체가 불법이에요. 제가 그것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만 씨의 생각이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해석해 준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비자금이냐 또는 통치자금이냐라고 나누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다만 사용처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김 변호사도 40억 이외에 5억에 해당되는 여론조사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적 선거 개입을 한 겁니다. 예. 이것은 위로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이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고위공직자,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를 위반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 그건 뭐 지금 청와대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하고 선거와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네. 선거법과 정치 그 공무원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따로 조사돼야 돼요. 그다음에 40억 원 중에
뭐 이를테면은 뭐 청와대 직원 회식비가 좀 부족해서 썼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것은 청와대 내부의 활동인데 어쨌든 돈이 잘못 들어왔으니 그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그 돈의 일부 중에 뭐라도 무슨 전별금 형식이라든지 또는 뭐 경력금 형식으로 정치인한테 뭔가 대통령이 줬다. 이건 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세세한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이재만 안봉근 씨는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금고에 모아놨다가 현금을 필요할 때마다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혹시나 무슨 수첩이라도 써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쉽겠지만 그게 아니면 몇 년간에 걸쳐서 40억의 돈을 뭐 몇백만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썼을 텐데 이걸 다 기억하고 조사해야 되는 일이 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불법적 소지가 더 심한 건 어떤 거냐 또는 관행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를 가려내서 처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불법의 성격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이 사건의 불법의 성격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고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특수공작사업비 좀 생소한 이름인데 뭐 국정원에 도움을 주는 휴민트나 협조원들에게 뭐 일정 비용 지불을 한다 뭐 이런 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자진 상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납을 강요했다고 봐야 될까요? 갑자기 내놔 했을 때 국정원에서 턱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일단 국정원에서 나온 그 조사된 진술 내용에 따르면 처음 그 취임하자마자 첫 달부터 지급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취임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청와대 측의 요청에 있어서 요청에 따라서 국정원이 지급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국정원에서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청와대가 워낙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국정원에 미치는 인사나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에서는 여러 고민하지 않고 지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또 이 금액이 늘었던 것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국정원에 영향을 미쳐서 돈을 이렇게 상납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청와대의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국정원에 이 특수활동비를 쓰려고 했던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청와대에도 편성되는 그 특수활동비가 한 200여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여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특수활동비를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특수활동비를 쓴다라고 한다면 부처별로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비서실에 정해져 있는 그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특수활동비를 쓴다라고 한다면 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총무비서관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용처 자체를 좀 밝히고 싶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추측해봅니다. 상식적으로 이러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장이 있다가 그만두고 신임 국정원장이 오면 인수인계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전임 국정원장이 뭐 국정원 전반의 사업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매우 예민하고 몇 사람만 알아야 될 이런 사안들을 따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줄 텐데 이를테면 뭐 사실은 뭐 청와대에 한 달에 얼마씩 우리가 갖다 줬다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그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인수인계 과정에서 장과 장 사이에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런 수준의 인수인계는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권이 바뀐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장이 지금 3명째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첫 번째 국정원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인수인계로 이건 관행적으로 하는가 보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첫 번째 국정원장이 전임 정권,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게 아니라면 뭔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텐데 그때 청와대 쪽에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지금 정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특수활동비 문제 논란이 됐던 게 뭐 한두 해가 아닙니다. 예전서부터 지금 정치권에선 공방이 더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이건 또 다른 적폐고 또 이건 분명히 단죄해야 된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거의 이런 수준의 비판을 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면 그 전 정부는 안 그랬나 다 열어보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이 국민의당은 사실 전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이런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저희가 그 주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편집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용돈으로 나눠 쓰면서 호가 호의했던 이들 전부 단죄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 비서관들은 진정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국정원뿐만 아니라 고바코, 언론재단 가져왔어요.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기관, 연관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마라. 저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 청와대의 힘이 얼마나 센지 느낄 수가 있는데 저런 공방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아껴 쓰려고 빠듯한 그 정해진 월급에서 아껴 쓰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국가의 정말 혈세를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임 정부에서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마치 과거에도 이런 관행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지원 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산하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전용해서 청와대에 또 상납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 특수활동비를 정말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청와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여러 군데 그냥 마음대로 불법적인 전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정말 관행처럼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수조사,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만 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대통령의 전별금이 뭐 억 단위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청와대가 직접 엄청난 비자금을 가지고 이걸 다 통치자금처럼 썼던 겁니다. 김영삼 정부가 문민개혁을 하면서 일체 그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작은 청와대를 공언하고 실제로 인력도 많이 줄이고 특히 수석들의 판공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석들이 밥 먹는 것이 겁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쓸 수 있는 이 예비비를 청와대가 좀 당겨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알고 일체 하지 마라, 이거 불법이다라고 해서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의 진술이 맞다고,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그런 특수활동비의 불법적 전용을 중단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에 의해서 없어졌다면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뭐 제가 잘 아는 지인들 중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수석 갔다가 이를테면은 빚만 한 몇 천만 원 지고 뭐 그런 특수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밥 먹을 때 밥값을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수석이. 자기가 결국 내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뭐 이러다가 빚만 몇 천만 원 지고 나온 그런 수석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활동비가 굉장히 부족했을 텐데 그걸 참고 일을 잘했다, 이렇게 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결국 이명박 정부 들었으면서 조금씩 무너져서 저는 특수활동비를 다시 청와대가 전용하는 아주 오래된 관행이 부지불식간에 되살아나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국정원한테 돈 좀 갖고 와서 쓰자,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식의 불법적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당장 이제만 안 본 건 두 사람만 뇌물죄를 처벌해서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자꾸 저 야당이 시비 걸고 한다라고 하지 말고 차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중 때 중단시켰고 노무현 때는 그래서 비교적 그게 지켜졌던 것 같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리고 지금의 그 연장선에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 열자.
자료가 없어서 조사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박정희 정권 때부터 다 열자. 중앙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행패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다 열어서 정말 적폐라고 생각되는 걸 제대로 추려내자. 그래야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이 전 정권 때리기 같은 식으로 분식되지 않을 수 있다. 예. 지금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열고 조사하고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이 마치 그런 걸 주장하고 있으니 어제 정보위에서도 한국당 쪽에서 9가지 적폐를 추가로 조사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서훈 국정원장도 조건 없이 하겠다라고 예비조사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국가적 이슈,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장, 그러니까 과거에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그 국정원의 상납 관행을 다 밝히자라는 그 주장이 예. 고성국 박사님처럼 이게 물타기가 안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예. 야당에서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을 받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는가를 반성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전에 정부에서도 했었던 거 아니냐.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과거 정부에서도 했었다라면서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만 비서관이 얘기는 이제 대통령께서 뭐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왔다. 그리고 전달하고 사용처는 모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이재만 비서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또 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얘기는 또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고 박사님께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국회에서도 이 사후에 어떻게 이 돈이 쓰여지는지 일부 극소수 의원들이라도 좀 보고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면은 이런 일은 줄지 않을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그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당 최고위 제대로 열릴 수가 있을까요? 친박계에서 혹시 최고위 회의 자체를 혹시 보이콧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뭐 최고위를 보이콧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윤리위의 출당 권고 이후에 열흘이 지났는데 그리고 서면으로 출당 권고를 전달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회신이 없어서 예. 그냥 오늘로 그냥 정리한다. 자동 제명이 됐다. 그러니까 윤리위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낸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청을 열어서 3분의 2의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평당원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비록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한국당이 배출한 직전 대통령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그게 부정적 긍정적 의미에서 모두 다 예. 이 한국당에 미치는 이후의 여파를 생각할 때 국회의원보다 못하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헌 당규의 애초의 입법 취지는 정치적 무게가 무거울수록 최고위 의결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당헌 당규에 그냥 윤리의 권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강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걸 피해갈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 네. 뭐 부결이 됐을 때는 그러면 그 그걸 역풍을 받아들여야죠. 그거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부결이 되면 아직 충분히 조건이 무르익지 못했는데 예. 또는 그 과정이 깔끔하지 못해서 그래서 당원을 대표하는 최고위원들이 이걸 반대했구나라고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까요? 홍 감수해야 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자칫 이걸 피해가려고 하면 더 예. 큰 후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당이
이 당헌 당규상 출당시켰다 하지만 그 당헌 당규의 이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헌 당규가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당헌도 상충되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당헌 이 최고위의 결정에 홍준표 대표의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나서면 이게 법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 분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 당헌에 이렇게 돼 있든 뭐든 정면 내가 돌파다. 직접 내 이름 걸고 내 책임하에 하겠다. 최고위 수립해서 의결하겠다. 그러면 모든 분란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결과를 열어놓고 내가 그게 어떤 결론이든 당원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럼 오늘 이건 오전에 박수 치지 있을 않겠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저는 진행될 오늘 것으로 오전에 예상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변호사님은? 네, 저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분리된 것 같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그 탈당 조치를 함께 지금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변수가 바로 녹취록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본인이 이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징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녹취록 문제를 가지고 나오자 굉장히 지금 말싸움이 험하게 오고 갈 정도로 지금 상당한 싸움이 있었고 예. 소강 상태가 지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나왔던 그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의총을 여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놔두고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제명 조치만 오늘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서 변경을 해서 이 통합과 관련된 전제 조건으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만을 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의총에서 그 의총이 아니라 이 최고위원회에서의 예. 그 의견을 보게 되면 사실상 현재 지금 친박계는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제명 조치가 성사가 된다면요. 내일 모레죠. 일요일 8시에 국민의당이 아니죠. 바른정당에서 의총을 열어서 좀 탈당할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명이 됨과 뭐 며칠 사이로 또 입당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예. 친박계에서는 그냥 쉽게 들어오진 않겠다. 좀 이러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이거 오늘-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예, 또 이재만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예. 조금 전에 얘기한 이재만 비서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이재만 최고위원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자격으로 김무성 전 대표를 징계할 것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사실 바른정당에서는 이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뭐 8명 뭐 이렇게 해서 서청원 뭐 최경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압박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한국당이나 또는 한국당 지지 정서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런 정서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이야 계속 바른정당에 남아 있으니까 한국당에서 징계한다 만다고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그렇죠. 김무성 의원은 지금 어쨌든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당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배신을 한 사람이 배신은 따옴표로 하겠습니다. 배신을 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정상적으로 아무런 이 통과 의뢰도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사람 징계를 요청한다. 지금 이재만 최고위원의 입장이 그렇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뭐 최고위에서 출당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일 모레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몇 사람이 한국당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이 한국당 내의 내부 정치가 매우 심각하게 요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이재만 최고위원의 발언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김 변호사님 뭐 짧게 뭐 할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짧게 저는 정말 짧아야 됩니다. 예, 정말 짧게 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친박을 정리하면 그렇죠. 뭔가 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길은 친박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 정말 보수가 혁신하고 정말 지금까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우리 정당이 어떠한 책임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관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이라고 보십니까? 고 박사님은 아니면은 어떤 또 새로운 반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재만 씨의 이번 태도는 굉장히 예외적이죠. 예. 통상적으로는 뭐 검찰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네.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까지를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국정원으로부터 온 돈에 뇌물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뇌물 공범으로 이제 추가 기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 검찰에서 뭐 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경우는 뭐 많이 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재만 씨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 아까 장 부장은 그래서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숨길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썼다. 배신한 것이 아니다. 예.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생각하고 하거나 예. 아니면 이건 규모가 너무 크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또 여러 사람이 연루돼서 나 혼자 숨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각자 라고 도생으로 해서 차라리 살기 위해서. 예, 솔직하게 얘기했거나 근데 저는 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그렇다면 예단해서 야, 예. 이 사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보도는 조금 좀 성급한 보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보도를 뭐 굳이 변호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예. 그 전후 맥락을 조금 이제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나는 돈을 받아왔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건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스타일 봐서 그런 걸 가서 돈 좀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업무 체계상 스타일상 없었다. 예. 아마도 안봉근 비서관이 이재만 비서관이 뭐 가서 돈을 좀 받아오는 게 좋겠으나 뭐 그렇게 하시든지요. 이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방패 삼으려고 자기가 피해 나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감지된다는 게 한 신문 보도인데 좀 또 이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소위 이제 특가법으로 많이 부르는 특가법상 수뢰, 뇌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비서관이 공직자였죠.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산하기관일 수 있는 국정원에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이다. 예. 그리고 이게 또 국가의 세금으로 마련된 돈에서 나온 돈을 받았으니 국고 손실이다. 이렇게 해서 뭐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판사가 보기에 하여튼 소명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건 이재만 비서관 측에서 이재만 비서관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이 돈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전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뭐 격분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한 신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패로 삼아서 예. 본인은 돈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격분하고 있다 이런 그 분위기를 예. 일부 언론에 보도라 그러면서 전해 주셨는데 과연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마도 이재만 안봉근 뭐 정호성 이 사람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받아서 쓴 것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되는 거다.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리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받은 것도 확인돼야 되지만 이걸 어디다 썼는지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만 씨의 진술대로 따로 근거를 가지고 현찰을 관리하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갖다 줬다고 한다면 이 40억이나 되는 돈을 만약에 자기들이 썼다고 뒤집어 쓰려고 한다면 40억을 어디다 썼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해야죠. 이건 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조사하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재만 씨가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확실하게 믿고 통치자금이다. 있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은 저수지가 아니라 경유지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진척될지 좀
주목할 대목입니다. 네, 뭐 소위 우리가 문고리 3인방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았지만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 구속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해서 유죄의 정도까지 입증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범죄가 저질렀을 것이라는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입증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정원의 관련자의 어떤 진술이 나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만 전 비서관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아예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 반박을 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만 전 비서관이 실제 받은 사실을 또 인정하고